안녕하세요. KTN 한국TV 뉴스, 오늘은 김재현의 시사저격 시간입니다. 김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재현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것을 12.12 사태. 오늘이 예, 12.12 오늘입니다. 네, 역사의 그날인데요. 네, 1980년 12월 12일 네, 대한민국에서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오늘 43년이 지난 날입니다. 벌써 43년이고요. 네, 네. 제가 81년생인데 79년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의 봄 영화가 네. 뭐 막 고등학교, 중학교, 네. 초등학교까지 전교조 선생님들이 막 같이 네. 보게 해서 관객이 동원이 엄청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방학 시즌이잖아 이제 네, 곧. 네. 방학을 앞두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고3들은 수능을 쳤고 네. 또 학생들은 이제 방학에 가까우면 책거리가 끝나고 네. 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체 수업으로 때우는데 예전에 영화 많이 보러 갔죠.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영화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네.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물론 팩션이지만 팩션도 자꾸 보면 세뇌가 돼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12.12가 기획된 쿠데타였고 준비된 혁명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총선 전에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야, 근데 허구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너무 많죠. 전부 다 허구라고 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좀 있습니다. 갖다 대놓고 허구로 네. 만든 부분을 좀 선동으로 네. 만든 부분을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좌파 영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뭐 독자들은 네. 아주 영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좌파 영화 북한이나 자유민주 세력을 상대로 드라마를 만들 때는 이 인물 설정보다 다르게 합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완전 잘 아는 다르게. 공조라는 영화가 있었죠. 원투. 네. 예.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현빈입니다. 일단 잘생기게 만들죠. 일단 네. 잘생겨. 임철영이라고 나오는데 네. 그 임철영이 또 남쪽에 날아와서 그것도 걸그룹 중에 한 사람이 여자랑 이렇게 러브신을 하는 그런 눈빛, 남과 북의 사랑 같은 팍 드라마를 끼워넣으면서 현빈을 쫙 띄우는 거예요. 저희 딸도 좋아했어요, 그거. 예. 그런데 남쪽의 형사는 어떻습니까? 유해진. 아유. 내가 그분을 나쁘다는 게 네, 아니고 너무 갖다 대놓고 그렇게 극명하게. 또는 못생겼다는 것도 네. 아니야. 절대 유해진 배우님 네, 매력 있으시죠. 네, 저 좋아합니다. 네. 그러나 이미지상 네. 여기서. 남남북녀란 말도 있잖아요. 남쪽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훨씬 네. 그래도 좀 세련되고 잘생겼어요. 북한으로 다 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런 북한에 사람들. 있는 군인들 봤지만 키도 작고 네. 못생기고 일단 영양 상태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멋진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김정은 아닙니까? 그쵸. 김정은의 골드 칼라, 네? 그다음 다이아몬드 수저 얼굴을 보면 그게 북한 평균이에요. 그런 사람을 좀 네. 주인공 내세워야 되는데 꼭 멋진 사람을 딱 내세워서 남한은 좀 찌질이로 네. 그리고 약간 반푼수로 그리고 북한에 내려온 형사들은 뭐 정말 무술도 잘하고 네. 잘생기고 매번 비슷한 법칙이네요. 야, 이번에 똑같아요. 정우성을. 네, 이번에도 정우성, 장태환. 실제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는 이태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정우성이를 여기 딱 내세우면서 장태환을 띄우려고 한 이유가 뭐냐? 장태환이 수도경비사령부였는데 수도경비사령부가 전두환의 이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일어섰다가 마치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처럼 이 영화가 시놉시스를 정했거든요. 네. 이거 제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꾼이었다면서요. 그날도 화도 많이 내고. 그날도 사건 당일 날도 수도경비사령의 업무를 맡지 않고 술이 취해 있는 걸 체포한 거예요. 그걸 저렇게 미화시켰네요. 네. 지금 대통령이 유고 상태고 네. 유고 상태에서 제일 먼저 출동하고 그리고 김재기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정성화를 체포해야 될 1차적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수도경비사령부 소령관입니다. 근데 그가 조금 술이 취해서 일을 안 제 하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 친구를 잡아서 취조하고 신문하다 보니 비밀이 나오는 그 비밀이 뭐냐? 정성화가 왜 여기에 궁정로 안가에 미리 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김재기가 불른 차에 왜 타고 갔느냐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빨리 연락해서 이 친구가 각하를 시했다 하고 체포를 왜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엿보다가 확실하게 그가 만약에 권력 의지가 있었다면 김재규를 잡고 그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고 네. 그 다음에 최계 대통령을 비상대책으로 권한 대응으로 앉히고 자기 역할 했다면 우리가
결코 뭘 할 일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가 직무유기를 24시간 했어요. 그걸 체포한겁니다. 왜? 합수부였으니까. 네. 합수부였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적도 없고 그럼요. 크게 총격이 일어난 적도 없고 네. 우발적인 사격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옛날 박정희가 한강을 넘어서 탱크로 몰고 온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각색한 것이 바로 이 서울의 범인데 서울의 범은 여러분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다. 네. 그때도 왔고요. 그때도 왔고 자유 대한민국이 네, 지켜지고 박정희 있으니까요. 시절에도 봄이 아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지금 거의 62살인데 네. 제가 20대, 10대를 박정희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우리만큼 자유로웠던 시절이 어디 있어요? 자, 저는 전국 무전여행을 혼자 다녔어요.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박정희 시절에 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았던 남포동, 강북동은 불야성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청춘의 낭만을 제한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뭐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안 다니셨군요. 친구들하고 그때는.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잘 놀시던 2차 하고. 청년 시절. 네. 그다음에 이제 밤 4시가 되면 이제 나이트클럽에 갇혀 있다가 4시 네. 되면 나와요. 그러면 나온 김에 또 술을 한 잔 더 한다고 또 술집을 찾아가서 한 잔 먹고 싸워요. 싸우면 파출소 잡혀가요. 세상을 다 아셨군요. 파출소 잡혀가는데 아저씨들이 제일 먼저 말이 야 대학생이야. 저 대학생입니다. 그럼 풀어줬어요. 대학생이라는 정이 있었네요. 예. 대학생이란 말 하나 때문에 보내주던 시절이 박정희 시절, 전두환 시절입니다. 그런데 뭐가 공안 시절이고 뭐가 자유로가 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간첩들 입장에선 그런 그렇죠. 거죠. 너무 무서운 예. 거죠. 네. 그리고 좌파들 입장에서 네. 무서웠지 일반 시민들은 이미 그때부터 대한민국에는 크게 도덕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가면 소매치기 협작권들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이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공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뭐 봄이 안 왔다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이거 총선전을 하려고 만든 영화예요. 자기네들이 정말. 이승만 박정희 네. 대통령으로 현대사를 근현대사를 다 바꿔보려 여기도 했는데 보세요. 이게 아니 회복이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 당시에 네, 네. 박정희랑 사관생도 때 찍은 사진 보셨죠? 카리스마. 딱 각이 잡혔잖아요. 네. 우리 그 군사훈련 받을 때 손 요렇게 지어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딱 서가지고 지금 이 영화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 총선 전에 140일 정도 전에 이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윤두광이라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밈을. 윤석열 대통령을 이 전두환하고 이제 매칭시키려고 걔네들이 벌써 조작을 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뭡니까? 전두광이라고 나온 이 항정민도 에휴. 물론 못생긴 배우는 아니지만 네, 네. 여러분 정우성이하고 비교해봤을 때 정성은 이제 외모는 탁월하긴 하죠. 네, 너무나 좌파여서 구별되게 우리가 좋아하진 만들고 않지만. 그 네. 당시에 크게 못생기지도 않았던 네. 전두환 이번에 연기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원래 연기 못하는데.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 캐릭터를 정한 것도 네. 어떻게 보면 좌파의 네. 물론 뭐 김성수 감독이 좌파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네. 이 카르텔 자체가 우리나라는 이미 이 배급사에서부터 제작사에서부터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반동 체제로 보고 대한민국을 한번 전복해 보겠다는 이 잘못된 좌파적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항상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갖고. 사고와 팩트를 정확하게 줄기를 찾으셔서 네. 이것은 상당히 허구가 많구나. 네. 극적 재미를 위해서 얘들이 너무 오버했구나. 이것을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의 저격은 예. 어쨌든 12.12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됩니다. 거죠. 예. 12.12는 우발적이었지 절대 전두환이 하나를 통해서 네.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었고 네. 실제적으로 합수해서 조사를 해보니 정성화가 그날 자기 역할을 안 했고 또 장태환이도 술이 취해서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네. 범인인 김재규를 자기들이 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전두환이 잡게 되는 과정 속에서 네. 약간의 시비가 있었던 사건이었을 뿐인 네. 것을 마치 오래전부터 기획해서 때가 되어 쿠데타를 일으킨 것처럼 묘사한 이것은 네. 어떻게 보면 지탄받아 마땅한 역사 네. 왜곡입니다. 네, 저들의 스토리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장태환이라는 분은 실제로는 전두환 대통령 그 꿀을 엄청 빨았대요. 나중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아주 기회주의자였다 그러더라고요. 공직에 가서 네. 좋은 자리도 받았고 네.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네. 뭐 많은 보직도 받았던 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정리되는 날 네.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재현의 시사 저격은 바로바로 서울의 범은 이미 왔다. 네, 이미 왔다. 우리는 그 범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범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한류로 변하고 있다. 네. 이것만큼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